저는 페렌마이크는 적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언론사를 운영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제가 그럼 정규제주필이랑 정규제주필의 자유주의적 관점이나 이런 것들과 평소에 그럼 많이 동의했느냐? 전 딱히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도 저도 정규제주필은 명예를 가지고 이 방송사를, 이 언론사를 운영했다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이고, 저는 그래도 제가 그래서 소위 지금 보수의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좌파 언론이라고 할 만한 예를 들어 뭐 교통방송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다른 라디오 방송도 잘 나가요. 거기 가면 이제 반대 방향에서 욕을 먹었겠죠. 네. 그렇지만 그런 것들 하는 게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명예가 있고 그것이 돈벌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저는 다 존중합니다. 그게 좌파라 할지라도 저는. 예. 그래서 또 이게 또 페이스북에다가 네. 이 글을 하나 올리실 때마다 정말 폭탄 터지는 것 같은 상황이 되는데 이게 언제 올라온 거죠? 이게 오늘 오전에 올리셨죠. 네. 이렇게 민경욱 의원의 이 소식을 접가지고 이렇게 딱 올리셨는데 네.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유튜버의 영혼을 위탁한 정치인이다. 민경욱 네, 의원을 민경욱 의원을 겨냥을 한 지금, 겁니다. 예. 예. 그러면서 개인의 선택을 이제 지켜봅시다. 근데 또 이렇게 또 얘기를 또 하십니다. 이게 너무나 이 선거 이후에 선거 이 부정 선거 그리고 이 부정 개표 이걸로만 다 매몰돼서는 안 된다. 그 취지도 알겠다. 그러나 이 낙선자들 몇몇이 당에 사실 법조인들이 너무 많아서 무슨 네. 법조당이라는 얘기도 들리는 이 당인데 이분들이 뭐 법적으로 네. 이 컴플레인하고 하는 이것까지도 왜 누구보다도 앞장서 이렇게 집요하게 까냐. 이거는 명확한 게 오히려 이게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당 차원에서 우리 당의 입장이 이거 아니다. 최고위의 입장도 이건 아니다. 그러나 이 통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봤었을 때 이해가 안 되고 또 석연찮은 게 있고 또 제보가 들어오는 게 있다면은 그 낙선자 후보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할 분담하듯이 그냥 뭐 그렇게 뭐 하든지 말든지라고 거리만 둬도 되는데 왜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조지냐. 민주당의 최고위원이죠. 박주민 의원도 그렇고 사실 이 보수가 이 사전투표 조작론을 물면은 메시지를 내려고 대기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들이 실제로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거 불복이라고 하는 사실 사전투표 조작론이라는 거는 선거 불복에 가까운 것이고 왜냐 광범위하게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국가기관이 많이 개입돼가지고 조작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요 이게 조금이라도 사실로 드러나면요 문재인 정권 퇴진은커녕 좌파는 앞으로 200년 동안 집권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의 의혹 사안인데 지금 보면 통계적 무슨 뭐 의심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제가 뭐 자연과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지만은 그 통계적 오류라고 할 만한 것들에 전혀 신빙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권위 호소의 오류라고 하죠. 네. 무슨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실제로 선거를 치러보지도 않고 들여다보지도 않았는데 네. 무슨 뭐 이러이러한 문제가 통계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반대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지난번에도 토론에서 이 자리에서 얘기했지만은 이번에 선거를 뛰었던 후보들은 그 자연과학적 지식에 더해가지고 어떤 선거인지 너무 잘 알아요. 예, 아까 얘기했듯이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도 카톡이든지 유튜브든지 어떤 경로로 선거 전에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전투표는 조작될 수 있으니 하지 말고 본투표로 가라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지역구에서 하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보수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상당한 숫자가 사전투표를 도외시하고 본투표로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향성 자체가 있다는 것을 가미하지 않고 통계를 보면 그렇게 돼요. 네. 예, 통계가 동전 던지기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전투표도 동전 던지기요, 본투표도 동전 던지기인데 왜 사전투표와 본투표가 이렇게 다르냐? 그렇게 보기에는 실제로 보수층 전반에 이번에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사전 어떤 왜곡을 주입시켰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전반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건데 저는 동전 던지기로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오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또 그런 또 말씀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낙선하신 그 후보자들이 한 5분 정도는 저거는 수사 의뢰를 한다라고 사실 전 들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몇몇 사람이 수사 의뢰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자기들이 하는 건 관계없는데 지금 봤을 때는 이제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이제 이걸로 여론전을 하려고 그러고 실제로 당 지도부에 그런 분들 중에서 지원 요청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제 입장에서는 뭐 제가 이제 오늘까지가 아마 지도부일 테니까 명확한데 그런 것은 개인이 하겠다면 모르겠으나 절대 뭐 조직 자체를 선동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자, 내 투표함에 이상한 게 있으니까 내가 한번 까보겠다 하는 거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근데 이거의 배경이 뭐냐면은 내가 한 100표 차이로 졌는데 내가 이거 잘 보면은 뭐
유효표, 무효표 판정이 있어가지고 혹시 불합리함이 있지 않을까? 네. 내 유효표인데 혹시 기준 때문에 혹시 무효표로 판단된 거 없을까? 그럼 결과가 뒤집지 않을까? 이런 거는 뭐 사실 인지상정이죠. 선거가 얼마나 안타까운데 지고 나면은. 그런데 한 몇천 표 차이가 난 경우, 민경우 의원 포함, 저까지 포함해가지고 본투표는 이겼지만 사전투표 진 사람 중에 몇천 표 차이 난 사람들이 수개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기반 주장이 엄청난 거대 조직이 동원돼 가지고 선거 네. 부정을 저질렀다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주장입니다. 이거는. 근데 지금 민경우 의원도 일단 증거 보전 신청을 했다는 건데 네. 그 정도까지 어떻게 보면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셔가지고 지지자들이 아 그래도 이준석 너무 어떻게 저렇게 말을 맵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거는 같은데. 곧 여기까지 이제 민경우 의원이 나왔다 그러면요. 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한 소송을 할 겁니다. 네. 이거 하고 나서 그거 안 한다는 건 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민경우 의원 개인도 그렇고 다른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 이거 한다고 지지자들한테 몇 천만 원씩 모금을 했잖아요. 네. 여기서 안 하잖아요. 이분들은 바로 또 그러면 어떤 뭐 사기 모금이죠 사실상 그러면은 조국 백서 만든다고 돈 모아가지고 조국 백서 안 만든 사람들 우리가 비판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면 지금 이런 이 구조로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지금 오늘 올린 것처럼 주장할 수밖에 없고 네. 그게 아니라 다른 뭐 지방이나 뭐 이런 그 지역구에서 낙선자 후보들이 나는 통계로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내가 이 제보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이상해서 좀 까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서 그거를 개인들이 하는 거야 뭐 제가 그것은.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막을 수는 없고요. 다만 당에서는 명확히 선긋기 하고요. 지금 보면은 개별 의원들이나 낙선자들 중에서 자기들도 뭐 그렇게 유튜브 방송 보고 아니면 자기들도 통계되고 의구심이 있어가지고 하고 싶은 분이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네. 네, 근데 난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이준석 최고위원 설명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제가 직접 그 동네에 가서 카페에 설명드린 분도 있어요. 네. 네, 설명드리고 또 내용을 전화상으로 설명하기도 하면은 아 그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부분 그냥 이해하셔요 보면은 그분들이 정치적으로 식견이 있는 분들이고 자기들도 선거 뛰어봐서 알아요. 네. 왜냐면 정상적으로 이번 선거 뛴 후보들은요 다 알아요. 이번에 사전투표를 보수가 하기 주저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그게 유튜브든 카톡방에 뭐 전파되는 것들이든 해가지고 사전투표하면 전부 다 조작되니까 본투표하세요라고 이렇게 내용 퍼뜨렸다는 거를.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 민경우 의원 같이 반응 안 합니다 보면은. 근데 또 이렇게 왜냐면 이게 정치인의 명예랑도 직결된 게 이거 잘못 물었다가 만약 까봤는데 뭐 전혀 결과에 변화가 없었다. 이러면은 그거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제가 이 수개표 논란에 대해 가지고 이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뭐 양선엽 선생님이 앉아 있고 네. 제가 토론을 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검증을 하겠다면 괜찮다. 그런데 검증을 뭘 하겠다는 거냐? 이분들의 논리는 사전 투표함이 바꿔치기 당했다. 네. 또는 거기에 다른 표가 혼입되어 가지고 투표함 자체가 바뀌었다 이러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재검표해도 수검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거 뭘 하자는 건 잘 모르겠고 1은. 자,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전산 프로그램이 조작됐대요. 네, 그 전산 프로그램 소스 코드에 미리 펌웨어를 뭐 어떻게 박아놓고 이런 기술적인 얘기하는데 제가 컴퓨터 공학도 출신입니다. 말이 안 돼요 지금의 프로세스는. 근데 또 이런 게 또 사실 논란이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 딱 보고 어이 또 오버를 하시나 네. 싶었던 게 한번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네. 장면. 예. 박영하 교수님이 물리학회 부회장 하신 분이랑 생각이 반대시죠. 이거 박영하 교수랑 생각이 반대시죠?라고 네. 물어봤는데 저는 네까지는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시죠? 박근혜 대통령이랑 비대위할 때 박영하 의원 공천이 안 되었던 일도 기억해요. 이게 좀 사실 약이 올라가지고 좀 그 선을 넘으신 겁니까? 아니면 왜 저렇게 쓰신 겁니까? 저는요 사실 네. 이런 정치적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자 박영하 교수님에 대한 어떤 권위 호소의 오류가 있는 거죠. 네네네, 자 그렇죠. 그리고 1번적으로 물리학회 부회장이 무슨 상관입니까? 네. 이건 오히려 선거팀에서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자주 볼 수 있는 경향성이고. 네. 자 두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이랑 비대위하면서 네. 저는 박영하 의원 송파갑이셨잖아요. 네. 거기가 방인숙 의원을 공천이 교체됩니다. 네네네.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 뭐냐면은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 그 당시에 본인의 네,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컴퓨터 공학의 특별한 특수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십니다. 벤자민 웰커슨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기 보니까요. 이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면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왜 이제 PW
세미컨덕터는 반도체죠. 예. PW 반도체 랩 연구소라는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벨랩 같은 그런 식의 벨 연구소 같은. 벨 연구소 예, 같은. 그런 거에 이제 CEO 겸 CTO라는 것도 설명 테크놀로지죠. 그렇죠. 기술이사. 기술이사. 예. CEO 겸 최고 경영자 겸 기술이사로 계신다. 워커슨 대표님이십니다. 근데 그것이 왜 세미컨덕터 랩스냐면 네. 반도체 회사인데 반도체 회사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껍데기 만드는 거가 한국에 맨 처음에 있었어요. 그게 네. 안암 반도체 같은 데가 그랬었죠. 껍데기 만들. 네. 그걸 나중에 암코라고 나오고 그랬는데 그 경우에는 세계 1등의 패키지 회사가 됐어요. 아 예. 예. 그리고 나서 74년도에 예. 한국에 최초로 그 웨이퍼 패브리케이션, 그러니까 칩을 설계하려면 칩은 웨이퍼라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만드는데 네. 그 3인치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가 74년도에 부천 도당동에 세워졌는데 그 당시에 강기동 박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라디오, 햄 라디오 하시던 분인데 네. 미국을 가서 그 패브리케이션 반도체 제조 공장 제조하는 거에 대해서 그 기술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아 예. 그리고 그 회사를 차려놓은 게 뭐였냐면 ICII라는 회사를 차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51이고 미국은 49 해갖고 그 합작 회사를 했는데 1년 있다가 제가 그 회사를 들어갔어요. 예. 그 당시에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갔는 건데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벌써 대학원에서 하는 디지털 공학을 전부 다 섭렵해 버렸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 회사를 들어가갖고 75년서부터 있는데 77년도에 삼성이 그때는 삼성 반도체 통신이라고 했는데 네. 그 회사가 그 인수를 하고 네. 77년서부터 그 반도체 설계를 했어요. 네. IC 설계를. 그러니까 그 반도체라고 하면 그냥 세미컨덕터인데 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직접 해라라고 그래갖고 네. 인테그레이트 서킷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인테그레이트 서킷을 만드는데 이렇게 작은 거가 아니야. 트랜지스터는 소자 하나인데 그게 여러 개 모이면은 스몰 스케일 IC 했는데 이거는 라지 스케일 인테그레이트 서킷을 만들었어요. 네. 그것이 그때 칩이 그 와치 칩이었는데 네. 한국 최초로 그걸 생산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그게 최첨단 기술이에요. 네. 그 정도면은 CIA에서도 신경을 곤두세울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그 이의소 박사 물리학자 이의소 박사를 영입하려고 핵과학자예요. 핵물리학자를 하려고 했을 때 그때 굉장히 스캔들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목숨 걸고 여기 한국에 문익점이처럼 이게 그 반도체 씨를 뿌렸는데 네. 결국 삼성에서 그러니까 크레딧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 나라들만 역사를 왜곡하는 게 아니고요. 아, 그럼요. 회사도 자기네 편리한 대로 네. 역사를 왜곡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깊숙이 들어가면 우리 이제 오늘의 본질은 그거보다 이제 제가 소개하는 건 왜냐면 오늘 이제 사전 선거가 이제 컴퓨터 기술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 이제 부정 선거였다는 걸 오늘 밝혀주시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우리 저 월커슨 대표님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신뢰도가 가지기. 하여튼 특수 분야의 컴퓨터에 세계적인 권위자시라는 거 컴퓨터로 깊숙이 들어가면 뭐 여러분들이나 저도 뭐 저 정외과 출신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여튼 컴퓨터 분야의 특수 분야의 세계 최고의 권위자라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름도 이렇게 보면 이제 미국 시티즌이신가요? 예. 네, 미국 시민권이고 한국 시민권은 없어요. 없고 미국 시민이시고요. 이름대로 아버님이 이제 미국 분이시고요. 그러니까 뭐 백인의
피를 네. 받으신 분이죠. 그래서 그렇다는 걸 이제 알려드리고 미국에서 30년 공부도 하시고 이제 미국에서 사셨고 한국에도 30년 공부도 하시고 한국에 사셨고 그래서 양쪽 나라를 진짜 깊숙이 잘 아는 그런 분이고 컴퓨터에 대해서는 뭐 세계적인 권위자고 그래서 이분이 본 이번에 4.15 총선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그 공명선거 포럼을 했었는데 그때 저도 패널로 나갔고 우리 윌키슨 대표님도 패널로 나오셔서 이제 그때 알게 됐는데 오늘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적으로 잘못되는 건가요? 조작될 수 있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굉장히 많아요. 네. 왜 그러냐면 컴퓨터라는 것 자체가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 하드웨어도 그 1945년에 그 만든 그 본 뉴먼이라는 사람이 네. 본 뉴먼 아키텍처를 해가지고 CPU 그 다음에 메모리 그 다음에 I/O 해갖고 입출력 장치 이렇게 해서 만들어요. 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메모리 속에는 네. 그 명령어, 인스트럭션이라는 명령어가 들어가고 데이터가 들어가고 네.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메모리 중에서도 가까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그 하드디스크에 하는 그렇게 보내는 것도 있고요. 네. 그 모든 것을 그 소프트웨어가 관장하는데 네. 소프트웨어도 레벨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컴퓨터 한 대를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속에 이 바이오스라고 해가지고 베이직 인아웃 시스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기초적으로 돌아가고요. 아, 예. 그거 위에 그 다음에 운영 체계라는 거, 오퍼레이팅 운영 체계, 시스템이 예.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하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러니까 어셈블리 랭귀지, 머신 랭귀지 되는데 지금 해킹해서 들어오거나 뭐 바이러스를 깔거나 할 때는 그 밑에서 노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위에서는 보이지가 않는 거죠. 아, 예. 그리고 그러니까 윈도우 오퍼레이팅 시스템 같은 경우에 그게 돌아가면은 앞에서 보여주고 다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프로그램 하나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한꺼번에 돌아가는 거예요. 아, 예. 그게 이거 그러니까 이 메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을 저기 서브루틴을 부르기도 하고 네. 그걸 또 오기도 하고 하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디스크에다가 데이터를 어느 부분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요. 인위적으로 집어넣는 예, 거죠. 집어넣고 데이터를. 써넣어갖고 데이터를 하죠. 예. 그런데 다른 프로그램이 네. 원래 돌아갔던 프로그램 말고 네. 다른 프로그램이 그 데이터를 조작을 해버리면 예. 이게 여기서 헷갈려 버릴 수 있어요. 아, 완전히 그렇게 속일 수도 있고 예. 속이려고 하면은 무궁무진해요. 이거 한두 가지로 속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를 공개도 안 하고 인증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어주세요 하는 식으로. 이번 사전선거 예, 개표 거기- 시스템. 아니 제가 예. 그 선관위까지 가서 따졌거든요. 예. 그 선관위까지 5명인가 4명인가 가서 이렇게 1대1로 면담하면서 네. 따질 수가 있어요. 아, 예, 예. 거기 가서 왜 그렇게 하게 되면 니네들이 프로그램을 다 짰다고 그러는데 프로그램 짠 사람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해냐에 따라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바꿀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을 왜 보여주질 않느냐. 그렇지. 공개해야지, 그거.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어이구, 참. 그리고는 무조건 믿어주세요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양심이 좋은 사람이 쓰면 괜찮겠죠. 물론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을 조그만 악한 마음을 들고 조작을 하겠다면 얼마든지 조작이 되는 거고요. 아,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전에는 컴퓨터가 그 독립 컴퓨터가 있었는데 이제는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사실 네트워킹을 네트워킹이죠. 해요. 예. 네트워킹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 네트워크 하는데
그 헙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연결시켜 주는 것들이 있는데 예. 이것들이 화웨이 제품이에요. 또 그러니까요. 요번에. 화웨이 제품이라는 게 이게 백도어가 들어가 가지고 예. 완전히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네. 1초도 안 걸려서 중국에다 보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중국에서 1초도 안 걸려서 한국으로 예, 볼 예, 수도 있고 예. 개입이 될 수 있고. 아하. 제가 그 미국 IBM에서 CPU를 회로 설계를 했는데 아, IBM에서 회로 설계를 하셨어요. 예, 그한 컴퓨터 10년 하드디스크. 예. 아니야. CPU 자체 회로. 예, CPU 회로를 설계를 했어요. CPU 회로 설계했는데 거기서 한 10년 했는데 거기 제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서 내 회사하고 집에서 이렇게 조작하면 조금 느렸어요. 왜냐면 그래픽을 많이 쓰는 거였는데 그게 한 10몇 년 전 얘기죠. 예. 근데 한국 가서 쓰면 더 빨라요. 여기 인터넷 네트워크가 발달해 있으니까 여기는. 한국은 광 케이블로 이미 그게 다 됐고. 예. 그리고 이 네트워킹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와서 조작을 할 수도 있고 리모트 컨트롤이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으니까. 예, 다, 그렇지. 그래서 미션 임파시블에 보면은 CIA의 버지니아 랭리 가가지고 빼온다고 탐 크루즈가 어떤 짓을 해요?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아, 그렇죠. 선에. 카드를 빼가죠. 그렇죠. 왜? 왜 그러냐면 네트워킹이 없으니까. 그러면 돼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네트워킹이 되면 그 중간에 이걸 조작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런 기록을 전부 다 이렇게 잘 기록을 해놓으면 되는데 요번에 보니까 뭐 5월 1일이면 폐기해버리 계약 끝나가지고 뭐 날린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서류 같은 것도 몇 년씩 복원을 하는 건데 이 선거한 결과를 종이를 파쇄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그 데이터를 날려먹는 것도 안 되는 건데 네. 그거 한다는 소리가 들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또 디버깅을 해가지고 찾으려고 하면 네. 이게 아까 그랬잖아요. 그 데이터를 어느 데다가 써놓고 네. 딴 놈이 그걸 바꿔치기를 한다. 예, 예. 그러면 이놈은 모르고 가져간다.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 볼 때는 멀쩡한 프로그램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러네. 네, 증거를 그렇게 못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 전체를 뒤져가지고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이상한 조작을 하는 것까지 다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지금 얼뜻 제가 좀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간 우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조작한 집단이나 사람은 따로 있고 예. 선관위 자체에서는 조작한지 모르고 쓸 수 있겠네요. 이 프로그램과 안전하다고 믿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럴 수도 근데 있죠. 조작은 중국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어떤 특정 집단에 의해서 특정인에 의해서 조작이 들어갔는데 선관위는 안 짰어. 그래서 선관위는 우리는 뭐 문제 없어 이렇게. 아니야, 그건 짜긴 짜는데 짜요? 짜야 돼요. 왜냐? 예. 이거를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네. 데이터를 어디에다 숨겨놓은 걸 가르쳐줘야지 그걸 가서 또 고치지. 아하, 그렇구나. 예. 그 정보를 가르쳐줘야 돼. 왜 그 아이폰이 예. 딱 락킹되면 풀지도 못하고 하느냐? 네. 애플 컴퓨터는 공개를 안 해요. 정보 공개를. 예. IBM하고 달라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건 정보가 공개가 안 돼서 그래요. 누군가가 예. 바깥에서 들어와서 그 짓을 하려고 하면 예. 그것을 허용을 시켜줘야 돼요. 열어줘야 되는군요. 예, 여러 약간. 일종의 어디에 어떤 부분이 있고 뭐가 있다는 걸 정보를 가르쳐줘야지 알지. 최고위급 누군가는 그러면 그거를 작당에 동조를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은 최소한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하. 프로그램 한 사람은 알죠. 최소한 네. 한 사람은. 그러니까 프로그램 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프로그램을 다 보면 네. 그렇게 그 다른 데서 들어와서 뭐를 할 수 있게끔 여지가를 만들어놨느냐 안 만들어놨느냐 알고리즘적으로 그렇게 네. 만들어내 그것을 가지고 캐낼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 그
네트워킹 로그가 쭉 들어온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아, 예.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서 들어온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잡기가 쉽지는 IP 추적을 예. 쉽지 않아요. 어느 정도냐면 IP 추적을 따돌리는 서버가 전 세계에 여러 군데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컴퓨터가 있으면 여기서 누가 나한테 접속을 했다면 그 IP 어드레스가 여기 있는 예. 이걸 아는데 이걸 우회해서 들어오는 게 있어요. 아, 예, 그렇게 들어올 경우에는 몰라요. 못 찾아낸다.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미국에서 들어온 것처럼 만들 수 있어요. 사실은 실제는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예. 조작이 예. 그걸 미국에서 들어온 것처럼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예. 얘기네. 야, 이거 봐라 이거. 야.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고스트 뭐 뷰라고 해가지고 유령 그렇게 예.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버추얼 머신을 쓰면 되는데 이게 한국이 그 IT 굉장히 그 강국이라고 하면서 강국이라고 보다는 많은 유저가 있다는 뜻이에요. IT가 그 강국이라는 것보다 많이 쓴다. 그 다시 말해서 과학기술, IT 과학기술이 강국이라는 게 아니라 많이 사용하고 네트워킹이 좀 빠르고 시장이 인터넷이 빠르고 요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삼성 같은 데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예. 미국 같으면 미국의 예를 들어서 네트워킹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하는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경우에 한 200명이면 충분히 될 회사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IBM에서 CPU 설계할 때 우리 팀이 한 200명 정도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200명이면 되는데 2만 명이 있다면 미국에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 100개를 갖고 있는 정도의 능력이에요. 야.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경영자의 경영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기업관이 관에 따라 달라요. 예.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어느 회사 거를 갖다 쓰는데 프로그램을 갖다 쓰는데 이거를 조금 고치는 거 정도 하지 절대 그걸 더 깊이 못 들어가요. 예. 그 기술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국 같은 경우는 매니저를 선호하기 때문에 한 2, 3년 일하다가 다시 리셋.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한테 그거를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게 다시 하고 하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회로 기술 배우려고 갔었는데 안 됐어요. 40년을. 영어는 저보다도 더 잘하는데 문화를 안 배웠어. 왜냐면 거기는 크리스찬 컬처이기 때문에 생각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방법이 틀려. 그리고 20대 엔지니어랑 60대 엔지니어가 같이 어울려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60대 엔지니어가 20대 엔지니어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서로 물어보고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미국은요? 예, 미국은 그래요. 근데 한국은 절대 그걸 못 하잖아요. 이게 이 하이라키가 있고 이게 뭐 그리고 자기 기술 하다가 기껏 해봐야 한 5년 하다가 매니지먼트로 가면은 다 안 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술 축적이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77년서부터 반도체 설계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요. 예,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금 지난 2010년 11년서부터 지금까지 한국 특허 24개 등록이 돼 있고요.
대표님 특허가 24개나 돼 있어요? 제가 한국에? 발명자로요. 발명자로. 어유야. 24개, 이제 25개째 지금 진행 네. 중이고, 미국 특허 3개가 등록이 돼 있어요. 어. 근데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했던 거라 내가 발명을 했어도 교수가 책임자라고 붙여가지고, 아,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래가지고 거기 학교에서 날려먹어도 제가 받을 수가 없어. 아, 돈을 주고 사야 되네. 오히려. 그런 식이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는 14개의 특허가 있고, 네. 10개의 특허는 지금 제가 내 개인으로 받아가지고 네. 이 회사에 50대 50으로 지금 갖고 있는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 이 회사에. 아,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회사인데,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 그 팹리스 반도체 회사예요. 팹리스 반도체가 뭐냐면 패브리케이션 리스. 아. 그러니까 제조 공장에서 공장이 만드는 거, 제조. 제조 공장이 없는 회사. 아, 리스니까 없는. 예. 그러니까 그 설계만 있고 판매만 있어요. 이 중간에 패브리케이션 하는 거를 뭐라 하냐면 파운더리라고 그러는데, 이 파운더리를 하청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같은 데 제가 하청 주는 거죠. 아, 그렇죠. 예. 아, 그런 회사에서 세계 1등 회사가 퀄컴이에요. 아, 퀄컴. 예. 예, 예. 아. 그러니까 제 목표는 퀄컴을 잡아먹는 거거든요. 오,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특허 10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다 원천 특허예요. 네. 그리고 통신에 관한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경우에는 특이한 경력이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반도체 또 하면서 또 그러니까 아마추어 무선에 또 빠져가지고 그 아마추어 무선도 했어요. 그러니까 통신회로서부터 통신회로의 그 변조회로, 복조회로 이런 걸 다 머릿속에 다 갖고 있는데, 한국에 여기 오니까 그런 거 비슷한 걸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6개월을 그 연구원으로 일을 하면서 3개월 만에 만들었는데, 그때 수학으로 못 풀어놓으니까 주먹구구 소리 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은 그 56년에 존 카스터스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이 디지털 통신 이론에서 더 이상 없다. 예. 데드엔드 하고 딱 끝낸 거를 제가 그걸 깨버린 거예요. 예. 그걸 깨버리니까 MIT 박사 출신인데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선입감이 너무 무서워요. 왜냐면 절대 안 된다는 걸 깼으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나. 그것도 굉장히 간단하게 깨니까 안 된다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특허를 하면서 나중에 제가 10개 특허할 때는 내 특허가 내 발목을 잡았어요. 아. 신규성이 없다고. 아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대전에 있는 특허청에 직접 찾아가가지고 네. 심사관을 면담을 하면서, 심사관이 카이스트 박사 출신인데 네. 제가 가르쳐 줬어요. 다 이해를 시켰어요. 예. 이렇게 해서 신규성이 있다. 다 증명을 해내고 네. 컴퓨터를 들고 가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통신 쪽에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반도체 설계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보통 그 옛날에 한 40년 전에는 책이 없었어요. 예. 그것을 나무 것을 알려고 하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서 나무 칩을 갖다가 베껴서 예. 보고 이해를 했어야 되거든요. 예. 저는 삼성에서 일을 하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장사동에 가서 했어요. 어디? 여기 세운상가 장사동에 거기 가서 누가 모르는 칩 알려달라면 뜯어가지고 그 회로를 다 벗겨버려가지고 그것을 거기에 그 이퀴벌런트 한 회로를 만들어서 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까지 하고 그러니까 거의 반도체에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안지나 서나 그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CPU가 너무 재밌어서 CPU 설계를 하려고 그랬는데, CPU를 설계를 하려면 하드웨어도 알아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예.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진짜
이 분야를 이게 조작됐다 안 됐다를 가늠하는 컴퓨터적인 면에서는 최적의 적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권위자시고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거를 선관위에서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 썼는지를 밝히지 않는 거고, 그게 첫째 잘못됐고, 두 번째는 5월 1일인가가 임대 기간이 만료돼요. 그러면 예. 이제 그 컴퓨터 시스템이 이제 우리 검증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얼마든지 그리고 조작이 가능하고, 심지어는 조작을 중국에서 했는데도 미국에서 한 걸로 그걸 또 위조하는 조작도 할 수 예. 있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 사전선거 프로그램 시스템은 조작됐다고 단정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옆에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좌파 경향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네. 일반적으로 제 친구들이나 다 보면 네.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사람의 50%도 좌파 경향이 아닌 거예요. 예. 그렇다면 50%도 안 된다고 많이 안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결과가 나오냐 이 말이야. 이거는 말이 안 되지. 네. 예? 근데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사전 투표한다고 해가지고 통에다가 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것도 한꺼번에 선관위 자체가 한꺼번에 움직인다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꼭 치외법관 예. 그것처럼 또 상임위원 지가 실행 총괄은요, 예. 문재인 캠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 그러니까. 기여해주라고. 예. 그러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자기 지들끼리 다 해먹는 거지. 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체크 앤 밸런스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찍히면 하여간 어떻게라도 찍히면 국회의원 못하고 더 그냥 쫓겨나니까 네.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지금까지 실증적 데이터들이 나온 거를 이제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이번에 이제 사전선거운동 통계가 이상하다. 예. 예를 들어서 지역구는 4분의 1 토막인데 예. 비례는 또 통합당을 그렇게 준 것도 이상하고, 예. 특정 지역 특히 수도권에는 예. 사전선거가 관내가 있고 관내가 있는데 예. 그 비율이 막 일정하게 수치값이 들어가서 결과가 똑같이 그 비율대로 나오는 데가 그게 여러 군데 63대 36인가 예, 예, 그거죠. 그걸로 딱 세팅이 됐잖아요. 세팅이요. 예. 근데 그 바실레 TV의 그 조시아라는 네. 친구가 그 친구가 아이가 넷있는 네 자녀의 아버지예요. 네. 그 자기 사업을 자영업을 하면서 유튜브를 하는데 네. 그걸 보고 이상해서 3일을 이제. 밤을 새면서 생각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잠이 와야 되는 3일을 못 잤으니까 자야 되는데 네. 자지 못하고 바깥에 나가서 운동장에 가서 뛴 거예요. 네. 막 밤중에 뛰면서 또 어두우니까 좀 불 있는 쪽으로 뛰면서 기도를 했나 봐요. 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핸드폰으로 뭐를 이렇게 그 검색을 하다가 투표 몇 년 전에 그 개표기 조작할 수 있는 네. 방법을 시연해 본 거. 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네. 개표기 조작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예, 위해서. 저희도 방송한 적이 네. 있는데 그게 이쪽에 5개가 예를 들어서 5표가 들어가면 네.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하나가 이동하게끔 예. 시뮬레이션 넣어놓으면은, 예, 그렇죠. 그러면 여기 10표가 될 땐 여기 2개 자동으로 예. 그렇게 이게 자동으로 넘어가게끔 예. 할 수 있대요, 조작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전에는 예를 들어서 C 랭귀지든가 뭐 패스칼이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랭귀지를 가지고 했는데 자바라는 프로그램이 네. 들어오면서는 이게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졌어요. 아. 왜 그렇게 됐냐면 이 어디 한 군데의 프로그램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필요할 때
그 메모리에다 끌어다 놓고 네. 그 프로그램 안에서 변수를 바꿔서 다른 걸로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아이고, 야. 그렇기 때문에 겉에서 디폴트는 1이라 정상이라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이게 다른 모드로 싹 들어가 가지고 바꿔치기가 돼요. 네. 그러면 그거는 돌아갈 때 잡아야 되는데 아, 돌아갈 때 잡지 않으면 이미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남- 잡기가 쉽지 않다. 그거는 거의 잡기 거의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종로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야 조작값이라고 했더라고요. 네, 조작값. 네, 조작값인데 그 종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후보가 2개가 갈 거를 하나씩 빼서 예, 훔치는 거였어요. 그다음에는 서울, 인천, 경기를 수도권. 예, 수도권을 갖다가 3에다 딱 그 숫자를 넣으면 네. 왜냐면 이게 소수점도 아니고 왜 3을 넣고 그러냐면 이 표는 정수회잖아요. 예. 예, 이거는 소수점이 없어. 예. 그냥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이지 예. 한 장 반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정수배로 됐으니까 몇 개 중에 하나 뺀다.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예. 예,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자바에서 것을 다른 데서 들어가서 그 변수를 탁 바꿔주면은 예. 그대로 그게 여기에서는 A라는 변수라고 했는데 네. 그거를 메인 프로그램에서는 1로 줬어요. 네. 근데 실제 돌아갈 때는 2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가 네. 돼요. 예. 예. 0으로 준 거를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와 가지고 2로 탁 바꿔치기 하면 예. 그게 바꿔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런 것을 움직일 때 지금은 굉장히 발달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한꺼번에 돌아가도 예. 이게 속도가 거의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리기 한 다음에 이쪽에서 쉬는데 그걸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 모니터에서 감시한다고 양쪽 보니까 여기하고 숫자가 똑같아. 이거는 얼마든지 디스플레이는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왜? 실제로 다른 디스플레이에다가 제가 화면을 보낼 수 있거든요. 아. 제가 IBM에서 일할 때 그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쓰면은 한 50개 컴퓨터를 한꺼번에 써요. 남은 것까지 안 쓰는 시간에는 막 들어가서 쓰는데 네. 거기에서 써가지고 디스플레이를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조그맣게. 그래서 제가 모니터링을 쭉 하다가 그렇게 하면서 설계를 그러니까 했거든요. 조작된 건 사실 저쪽에 놓고 여기는 그냥 디스플레이는 다른 식으로 표현이 되게끔 하고 안에서는 저기서 조작이 된다. 예, 이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겉에서는 모르고 이렇게 예, 볼 수 그러니까 있다는 사람이 그것을 찾을 수 없어요. 그거는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요.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사전 투표가 이제 조작됐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문제는 이제 밝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 저 대표님 같은 월커슨 대표님 같은 분이 이 컴퓨터 공학자가 이거는 조작됐다고 하드디스크 소프트웨어를 갖다 놓고 분석을 하면 밝힐 수 있습니까? 조작을? 그러는 사람은 한국에 많이 있을 겁니다. 충분히 다 있을 겁니다. 충분히 있다. 밝힐 수 있다. 한국 사람들 머리가 유태인보다 평균 IQ가 10이 높은데 유튜브보다 그렇게 높아요? 그래요. 10이 높아요. 아 진짜요? 근데 왜 노벨상이 없느냐면 예. 간단해요. 예.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해서 그래요. 아하. 서울대학교를 이해 가네. 아니 어떤 사람이 서울대학교를 갔어요.